부동산으로 진짜 큰 부자가 된 분들을 보면 다들 하락장에 매수를 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지금 엄청난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또 이 시기를 잘 이용해서 분명 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고 왜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꿈나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을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다른 부동산 전문가들처럼 막 시장 전망을 하는 유튜버는 아닙니다. 제가 시장 전망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한 3년에서 4년 전부터 쭉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시장 전망을 계속 봐왔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으로 정말 유명하신 분들도 전망을 다 맞추신 분들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바꾸는 사람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한 달 전에는 분명 바닥 멀었다, 올해는 살 생각도 하지 마라 하다가도 갑자기 이번 달에는 반등을 준비하래.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막 한 달 단위로 바뀔 거면 전망을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전문가 분들도 말이 계속 바뀌는 판국에 제가 뭐라고 시장 전망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저만의 뷰가 궁금하다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렸길래 구독자분들이 나의 의견이 많이 궁금하신가 보구나 싶어서 저만의 뷰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제 말이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저의 의견일 뿐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려면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 이후 급격히 풀린 유동성에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 더해져 엄청난 급등기를 겪은 후 부동산 절대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렇게 급락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2020년 초까지만 해도 가격이 크게 급락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하락의 트리거가 됐던 게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아직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로 인해 시장 수요가 완전히 씨가 말라버린 것이죠. 그때부터 부동산 급락은 시작됩니다. 매수자는 없고 매도자만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즉 유동성이 말라버린 것과 규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언제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초급매는 다 빠지고 주춤한 상태죠. 왜 초급매들이 갑자기 빠졌을까? 첫 번째로 절대가 자체가 너무 저렴해졌다는 겁니다. 과거 어떤 하락장에도 지금처럼 막 몇 달 만에 40%씩, 50%씩 빠지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너무 단기간에 하락폭이 컸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규제가 많이 풀렸습니다. 대부분의 지역들이 투기 가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현재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전부 풀려버렸죠. 또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면서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다주택자들은 원래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현재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LTV 60%까지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규제를 많이 풀어줬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금리 인상이 멈췄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 금리 인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월 3.5%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동결 중입니다. 미국은 꾸준히 0.25%씩 인상하고 있지만 CPI 지수를 보시면 미국의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연준이 대놓고 하반기부터 침체를 예상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예전처럼 막 계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금리가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연준의 금리 점도표거든요. 5%와 0.25%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아졌죠. 즉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는 급격한 금리 인상과 규제를 통해 매수 수요가 씨가 말랐다. 그럼 초급매들이 빠지고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대출과 규제가 풀렸습니다. 두 번째로 금리 인상이 멈췄습니다. 세
번째로 아파트 절대가 자체가 싸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저는 지금 바닥 따지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데드캣 바운스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의견도 물론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전세가율이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임장을 좀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건 동탄, 송도밖에 없는데 사실 다른 것들도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직접 가면 느끼는 게 전세가가 반등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직 데이터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현장에 가면 전세가가 몇 천만 원씩 올라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일단 제가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들 안에서도 전세가가 오르는 아파트들이 있고 떨어지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부동산이 확실히 회복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몇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거래량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폭등한 뒤에 상승이 일어나거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상승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 없이는 상승하기가 힘듭니다. 서울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평균 매달 5천에서 6천 건 정도의 거래량이 나야 정상적인 시장으로 봅니다. 근데 진짜 하락이 심했을 때 500건에서 800건 정도로 거래량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저 거래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거래량도 어느새 2,400건이 되었습니다. 3월은 2,600건이죠. 벌써 거래량이 정상 기준의 절반 정도를 회복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우상향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추가 하락은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다시 거래량이 팍 줄고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이러면은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같이 큰 하락은 다시 일어나기 힘듭니다. 근데 만약에 추가 하락이 시작된다? 그럼 다주택자 취득세라던가 모든 규제를 다 풀어줄 것입니다. 구조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회복기로 들어가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전세가율입니다. 근데 전세가율 같은 경우는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 있고 반등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임장을 많이 다니면서 느끼는 점은 매매가뿐만 아니라 몇몇 지역은 전세가도 같이 오르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지역은 흐름이 늦게 올 것이고 어느 지역은 흐름이 빨리 올 것이다. 결론적으로 집값의 반등 시기를 정확하게 맞춰야지 하는 생각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누구도 정확한 바닥, 반등 시기를 못 맞춥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흐름을 봤을 때 추가 하락을 한다고 해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 중요한 것은 지역별 양극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완전한 바닥이냐? 그건 모르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막 급하게 매수를 해야 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몇몇 지역은 굉장히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며 당장 몇 달 뒤의 가격은 모르겠지만 지금 세팅을 해놓으면 보통 전세 세팅을 하면 2년이잖아요. 그 2년 뒤에 확실히 올라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지역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진짜 큰 부자가 된 분들을 보면 다들 하락장에 매수를 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매 하락장마다 새로운 신흥 부자가 탄생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작년 11월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집 사면 완전 바보 취급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집 산 사람들 크게는 이미 실거래가 기준으로 몇 억이 오른 아파트들도 있고 작게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오른 지역들도 널렸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서울 경기도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찍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무주택자, 1주택자라면 지금 엄청난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 연끌을 해서 지금 당장 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드시 눈에 불을 켜고 부동산 공부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또 이 시기를 잘 이용해서 분명 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고 왜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다주택자 취득세를 풀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 선정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한 5천만 원 정도로도 경기도 신축 아파트 투자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21년도, 20년도에는 생각도 못했던 금액이거든요. 분명 21년도에는 5천만 원이면 경기도 수도권은 꿈도 못 꿨고 저기 지방 소도시를 내려가야 하는 금액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도 신축 아파트를 5천만 원에 투자할 수 있다? 저는 이거는 진짜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또 이미 전세가가 올라서 벌써 갭이 붙은 아파트들도 있고요. 요즘은 매일매일 부동산 공부를 하고 매물을 직접 찾아보고 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저만의 생각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끝으로 제가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소액 아파트 투자에 대한 강의를 오픈할 것 같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강의를 만들어 달라는 문의를 꾸준히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혼자 공부를 하면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진짜 강의를 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소액으로 빌라 투자 말고 오피스텔 투자 말고 상품성 있는 아파트 투자하는 법과 현재 어떤 기준으로 지역을 골라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제 강의가 아니라도 좋으니 본인이 현재 무주택자라면 지금 당장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무주택자 분들이 기회를 못 잡는 이유가 기회가 와도 기회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이번 기회 반드시 잡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재테크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